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원장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2차 필기전형 사무직 계열 전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공 및 직업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상식 논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10년째 학원을 이끌어 오고 있고, 이 10년 동안 저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에서 800여 명이 공기업에 합격해 나갔습니다. 거의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만두시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은 합격의 목적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제가 공기업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26년 전으로 올라가면 저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 법무사, 변리사, 그리고 노량진의 7구, 9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다중적으로 섭렵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중적으로 섭렵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공기업에 올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이르렀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는 사무직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식 공부하기, 논술 공부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기초 능력 평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직 전공 선택입니다. 사무직은 기술직보다 사무직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통합전공, 선택전공, 단일전공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무직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은 기술직에서도 사무직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직 계열에 있어서 기계 전기직 같은 경우는 전기직은 전기기사나 기계직은 일반 기계기사나 이러한 기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무직은 그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경계열, 법학계열, 어학계열, 그리고 이공계에서 농업계열에서도 사무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이 지금 현재 공기업에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직 전공 선택. 첫 번째 통합전공입니다. 경제, 경영, 회계. 법학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절차법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이나 이러한 곳을 제외하고는 법학에 있어서 절차법이 출제되는 곳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도 제한되어 있다.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데는 금융권에 있어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에너지 발전에서는 한수원이 지금 현재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예전서부터, 제가 2009년도부터 공기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수력원자력은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현재는 30%라고 많이 저하됐지만, 그래도 이것을 준비 안 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직으로서 필기시험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 계열에서 근로복지라든가 단지공단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있어서는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치른다. 자, 국민연금은
거의 60%가 종합상식입니다. 그래서 경제경영회계 법학 행정학에 대한 아주 기초 상식들이 출제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반 상식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몇 군데 정도가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전공입니다. 경제, 경영, 회계를 하느냐 아니면 법학, 행정학을 선택하느냐, 이 두 파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제도입니다. 이 선택 전공으로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단일 선택, 경제, 경영, 법학, 행정학 중에 택일해서 보는 기업들이 전체라고 할 수 있다면, 에너지 발전은 선택 전공과 단일 선택 거의 5대5 정도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 전공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선택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첫째, 내가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법학, 행정학을 선택하지 말 것. 만약에 내가 행정학과를 나왔다. 그런데 법학과 행정학을 하겠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법학과 행정학을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정학과를 나왔다면 법학을 하기보다 경제, 경영, 회계를 선택하고, 행정학은 단일 선택으로 준비하시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행정학 같은 경우는 단일 선택에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 선택, 행정학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소수입니다. 이것도 한 10군데에서 한 15군데, 20군데 정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권도 경제, 경영에서, 그리고 법학에서, 그리고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도 경제, 경영이 많지 행정학 단일 선택으로 보는 데가 한두 세 군데 말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 선택을 했을 경우 경제, 경영, 법학, 자, 이 세 가지는 내가 법학과를 나왔다면 법학을 하는 게 합당하고요. 또한 상경계열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와 관련된 과를 졸업했다면 경제나 경영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정학을 나왔다. 그러면 행정학을 단일 선택해서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선택 전공에 경제, 경영, 회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당합니다. 선택 1, 통합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출제 난이도가 낮다. 아주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거의 상식 수준이다. 상식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수원에서 경제, 경영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법학과 행정학은 정말 난이도가 많이 낮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만 봐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공을 선택했을 때 난이도가 많이 낮다. 자, 여기서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법학을 지금 사법고시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로스쿨로 전환됐죠. 그래서 법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노량진에 법원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서점에 가보시면 이 법원직 책이나 요약집이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는 게 가장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직 같은 경우는
판례 사례 위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판례 사례 위주로 출제되지가 거의 않는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두 번째, 선택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곳이 많다. 또한 단일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 경영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무직이라면 통합전공보다 아니면 단일 선택보다 저는 선택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택 세 번째입니다. 단일 선택을 선택했을 때 이때는 나름대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 경량, 출제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현재 CPA에서 보고 있는 1차에서 보고 있는 경제 경영 그 정도의 난이도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CPA가 5년 전서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7급 정도의 수준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더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선택은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CPA를 준비했다. 아니면 CTA를 준비했다. 아니면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2차까지 공부를 해보았다. 1차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고시. 1차는 PSAT만 보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해서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해독수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특수하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는 단일 선택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택 전공을 선택해서 단일 선택까지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식 공부하기입니다. 자, 상식은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상식을 일반 상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데 사실 강의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 그런 식으로 책을 가지고 아니면 강의를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건 세월아 정말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신문을 구독한다. 두 번째, 상식 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식을 선정한다. 객관식 책을 최소 한 권을 선택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은 일주일에 3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2번 6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합격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분히라는 부분이 한 달, 빠르면 한 달이고 늦으면 3개월 정도면 정말 상식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못 받는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효율성이 객관식을 본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다독한다. 이건 저희 학원에서 실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본 결과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한 권의 책을 보는데 몇 개월이 걸리더라. 또한 몇 개월 후에는 앞부분 다 잊어먹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생들에게도 객관식, 사실 저희 석세스가 하고 있는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원은 예전에 2011년도에 상식 강의도 깔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다가는 정말 합격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상식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융권은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기업 설명을 할 때 금융권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전공이다. 전공의 이해도가 없이 논술 쓸 수 있습니까? 전공 논술 도저히 연필 한 문장 아니면 서론도 못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경제 경영 이러한 부분에 회독수를 몇 회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 5회독, 많게는 7회독 이상은 해야지만 논술, 경제 논술이나 경영 논술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경제 경영 기본 상식은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왜? 지금 제가 올해 8군데의 금융권 기업들이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그 8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상식, 경제 경영 상식을 출제하는 데가 다분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제외한 기업을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상식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전공처럼 공부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더불어서 논술처럼 공부할 부분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타임 3시간 아니면 2타임 6시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상식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공부하기입니다. 사실 논술이 저희 학원에서 800명을 배출하는 과정 중에 2014년까지만 해도 사실 논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이 논술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대학 입학 시에 논술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첫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보는 곳에서는 논술 준비를 제대로만 공부해 놓으시면 전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필기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융권에서는 전공 논술이 있지만 일반 논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공부하기 위해서 첫째, 신문을 꼭 보아라. 그것도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이신문은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금융권 포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논술이 2014년을 기점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며칠 전에 한손의 1차 서류 전형 컷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스펙 갖추지 않으신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예상하기를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 논술이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도 점쳐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삼성, 현대, LG, SK 등 이러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안 한 게 많은 학생으로 또한 합격으로 이끌게 된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도 자연히 무의식 속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자 정말 많습니다. 한 기업만 예를 들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매년 뽑습니다. 경연제로 뽑지도 않습니다. 그 매년 거의 140에서 15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뽑을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뽑는지, 근로복지공단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자 정말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대기업을 대기업을 타겟했던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특히 사무직 계열은 거의 대기업에서도 사무직을 채용을 아주 극수화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기업에서 상반기 하반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자, 뛰어난 인재 입맛대로 골라 뽑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지금 현재 공기업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첫째, 공기업 자녀들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합격생 지인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공기업 자녀도 아니고 합격생하고도 잘 모른다 라고 했을 때 합격률이 정말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전공, 상식, 논술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사실 시간만 투자한다고 절대로 내 실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은 공부방법론을 제가 목차에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모르고 무턱대고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1년, 2년, 3년 공부를 했는데도 합격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직업기초능력은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서 추구한다든지, 자, 외부에서 스터디를 찾게 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5번 발품을 팔아서 좋은 스터디를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스터디에서 한 사람이 계속 걸쩍거린다라면 저는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왜? 절대로 실력 안 늡니다. 아니면 두 번째, 학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 석세스로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직업기초능력평가, 사실 우리도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이끌다 보니 많은 합격생들이 합격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도 코로나 사태 또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합격될 애들은 자연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은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19년까지만 해도 나는 핏셋형, 내가 타겟하는 곳은 핏셋형만 나와 핏셋만 할 거야. 내가 타겟하는 곳은 모듈만 나와 모듈만 할 거야. 아주 고집스러운. 실제로 이 공기업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빨리 된다, 늦게 된다, 합격을 아예 못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못 믿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십시오. 언제든지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지금은 중상담도 해드립니다. 굳이 학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상담을 하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첫째, 심화학습을 하기 전에 기본을 착실하게 닦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셋째, 자료 해석을 위한 민경책 그리고 7급 전환지책은 필히 본다. 저는 PSAT 이것을 절대로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조금은 무모함입니다. 조금은. 그것을 꾸준히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공기업이 직업기초능력 평가, 난이도, 출제, 유형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셋형, 모듈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최근에는 뭐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드형으로 출제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사무직에서는 공기업을 노리시면서 지역농협, 농협, 그리고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이곳은 필히 누르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은행권은 추천 안 합니다.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은행권 잘 하시다가 적당히 40세에서 뭐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실 거라면 네, 은행권 가십시오. 저는 은행권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블록체인이란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이란 기술 때문에 자 지점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뭐 핀테크다 등등의 기술 발전이 결국은 은행 지점이 사라진다. 자, 은행권 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공기업을 가시고 정 못 갈 때 은행권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농협과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온다라는 것. 예전에 직무적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사무직이 지역농협을 가장 많이 갔지만 두 번째로 많이 간 직렬이 원자력 직렬입니다. 원자력에서 지역농협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직입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기본이 무엇이고 또한 심화가 무엇이고 요거를 보시고 나름대로 눈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챌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게 우리 학원의 정말 노하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이 출제되는 곳에서는 상황 판단도 출제된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직업기초능력평가 올인할 이유가 없다. 왜? 금융권은 전공, 논술입니다. 이것이 거의 80% 가까이 주력을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리고 20%는 상식과 직업기초능력입니다. 둘째, 에너지 발전 및 교통공기업 그리고 모든 기업을 타겟하게 된다면 자신의 실력을 알고 효율적 공부 방법을 찾는다. 두 번째는 기본을 다지고 심화학습으로 전개한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오답을 줄이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또한 공기업 자녀, 또한 합격생 지인들 이로 인해서 공부 방법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 방법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 3년, 4년 그럴 거라면 빨리 뭐 전문가를 찾든지 아니면 학원을 찾아서 1년 안에, 1년 6개월 안에 합격을 한다면 기회비용을 창출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면 한 달치 월급도 아니 두 달치 월급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합격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협, 지역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까지 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셋형, 모듈형을 통합해서 공부하게 되면 피두령이 되고 이 피두령이 출제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서 직무적성, 예전에 직무적성 검사 유형과 유사한 부분으로 출제되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공단 계열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증이 발생된다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정말 예전이래봐야 4년, 5년, 6년, 7년 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가짜 뉴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심병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달린 건데. 저희 석세스 취업학원 인터넷 쳐보십시오.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왜 합격이 되었는지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전화로 많이 공기업 정보를 취하십시오. 아니면 홈페이지, 아니면 제가 십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 공기업 단번에 합격하기 에다랍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형 스펙과 관련된 자기소개 쓰는 방법, 그리고 인성검사를 준비하는 방법, 또한 앞으로도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에단합에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또한 PT 발표와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에단합에 링크해 놓을 것입니다. 이 에단합을 잘 이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공기업 합격의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